어두운 주차장. 한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입가에선 피가 흐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남자. 단정한 정장 차림. 누가 봐도 품위 있어 보이는 중년 신사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주먹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누구 덕분에 살았는데 감히 분위기를 망쳐?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익숙한 듯, 체념한 듯, 바닥에 앉아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이것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판사 부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0년 침묵을 지켜온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92년 봄, 대학교 도서관. 정미옥은 낡은 책상 앞에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과 선배였던 석일동은 그런 그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옥아, 학교는 제대로 다니고 있어? 요즘 수업에서 얼굴 본 적이 없는데. 미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선배. 학비 벌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 미옥의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는 부모님은 딸 하나 대학 보내기도 빠듯했습니다. 반면 석일동은 달랐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했지만 그 역시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그의 모습은 늘 지쳐 보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둘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신혼집도 작은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가난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길동아, 당신은 공부만 해. 내가 생활비는 다 벌게. 미옥은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학원,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석일동이 사법시험에 합격만 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드디어 석일동은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미옥은 그날 남편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진짜 해냈어.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겠다. 하지만 그때 미옥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한 남편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습니다. 말투가 조금 차갑게 변했고 집안일에 대해 잔소리가 늘었습니다. 이게 뭐야? 판사 집안이 이런 식으로 밥상을 차려? 내 양복 주름이 잡혔잖아. 대체 다림질을 어떻게 한 거야? 미옥은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거겠지. 조금만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2003년, 석일동이 지방법원 판사로 발령받으면서 둘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0평대 아파트였지만 반지하에서 살던 미옥에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곧 감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옥이 저녁 준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몇 시인데 아직도 밥이 안 돼 있어. 미안해. 장 보느라 조금 늦었어. 장 보는 것도 제 시간에 못해? 그럼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미안해. 5분만 기다려줘. 5분?
내가 법원에서 피곤하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도 기다려야 돼? 그 순간 처음으로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미옥은 넘어지며 식탁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아, 너무 놀라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길동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다음부턴 조심해. 그리고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옥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폭력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짜다고, 집이 지저분하다고, 목소리가 크다고, 심지어 날씨가 나쁘다고도 맞았습니다. 이유는 항상 있었습니다. 미옥은 점점 숨죽여 살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웃지 못하고,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겨울, 시어머니 이순자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어머니, 방 이쪽으로 쓰시면 됩니다. 제가 깨끗하게 정리해놨어요. 미옥이 공손하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방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데서 나보고 자라고? 아니, 어머니, 제일 좋은 방을 드린 건데. 좋은 방? 햇빛도 안 들고 벽지도 낡았네. 판사 어머니가 이런 데서 잔다고? 미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서 제일 크고 남양인 방을 드렸는데도 불만이었습니다. 제가 내일 벽지 업체에 연락해 볼게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내 수준이 이 정도니까 아들이 고생하는 거야.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미옥이 정성껏 준비한 상을 받으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게 반찬이야? 겨우 이것밖에 못해?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몰라서. 좋아하시는 음식 말씀해 주시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며느리 노릇을 해? 아들 결혼시킬 때부터 반대했어야 했는데. 옆에 앉아있던 서길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옥을 힐끗 쳐다보며 눈빛으로 경고했습니다. 어머니 기분 맞춰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구박은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옥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네, 어머니, 고기 왜 이렇게 싱거워? 맛도 안 봤어? 죄송합니다. 제가 간을 더 맞출게요. 간을 더? 넌 요리도 제대로 못하냐? 대체 내 어미는 뭘 가르쳤어? 야, 내가 말하는데 대답을 안 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배운 것도 없는 애가 판사 안에 노릇한다고 팔자 좋네. 그 말에 미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면 더 무시당할 게 뻔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 곧 준비됩니다. 그래, 빨리 해. 나 교회 가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매일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판사거든요. 며느리가 참 순하고 착해요. 하지만 집에만 오면 달랐습니다. 야, 미옥아, 이리 와. 마치 하녀를 부르듯 소리쳤습니다. 네, 어머니, 내 발 좀 주물러줘. 교회 다녀오니까 아프네. 알겠습니다. 미옥은 시어머니 발을 주물렀습니다. 1시간, 때로는 2시간씩. 손가락이 저리고 허리가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녁 준비를 해야 해서. 뭐, 내 발 안 아파?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강은 생각도 안 하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됐어. 가. 네 같은 며느리 처음 봤다. 미옥은 눈물을 삼키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은 시어머니가 사소한 것도 아들에게 일러바쳤다는 것입니다. 길동아, 내 마누라가 나한테 대들었어. 서길동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발 좀 주물러 달라고 했더니 저녁 준비한다고 가버렸어. 이게 말이 돼? 실제로는 미옥이 2시간 동안 주물러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석일동은 미옥을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한테 잘하라고 했잖아. 나는 2시간 동안 말대꾸하지 마.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1대, 2대. 미옥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해. 응. 미옥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 알았으니까 가서 저녁이나 준비해. 미옥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2008년. 미옥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간 적도 있었고 팔이 부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물었습니다. 부인, 이런 상처가 자꾸 생기는데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미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하지만 이 멍 자국은 제가 원래 조심성이 없어서요. 자주 부딪혀요.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옥은 처방전을 받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남편은 판사야.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그렇게 또 하루가, 또 한 달이,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2012년 석일동은 고등법원 판사로 승진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고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집 밖에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법원 주최 가족 체육대회. 석일동은 미옥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여보, 물 좀 가져다 줄래? 응. 지금 가져올게. 미옥이 물을 가져오자 석일동은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옆에 있던 후배 판사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부부 금슬이 정말 좋으시네요. 허허, 뭐려.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전부 집사람 덕분이죠.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석일동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 어색하게 웃었어? 어색하게 웃었어? 박 판사 부인이랑 대화할 때 말이야. 표정 관리 좀 해. 나는 평소처럼. 넌 평소에도 그렇게 멍청하게 웃어? 미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 안 해?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가는 동안 석일동은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다음부턴 좀 더 똑똑하게 행동해. 알았어? 응.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석일동은 미옥을 밀쳤습니다. 미옥은 신발장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이게 판사 부인이야? 내가 왜 이런 여자랑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배, 허벅지, 어깨. 미옥은 몸을 웅크리고 맞을 뿐이었습니다. 제발, 그만. 내가 잘못해놓고 그만? 30분 후, 석일동은 지친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옥은 현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이미 10년 넘게 이런 일이 반복됐으니까요. 2018년 가을, 서울 모처의 고급 레스토랑. 고등법원 판사들과 그 배우자들이 모인 만찬 자리였습니다. 미옥은 남편 옆자리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
단정한 머리, 조용한 미소. 누가 봐도 교양 있는 판사 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원피스 아래엔 시퍼런 멍이 가득했습니다. 어젯밤에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이옥은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미옥은 몸이 굳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서길동이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김 판사 부인이랑 대화할 때 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횡설수설하고 짓거린 거야? 나는 그냥 날씨 얘기를. 입 닥쳐. 순간 남편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미옥은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의 습관이었습니다. 손이 올라가면 맞는다는 것을. 다행히 복도 저편에서 사람들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길동은 손을 내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미옥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집에 가서 보자. 오늘 단단히 각오해. 알았지? 미옥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길동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그녀를 지나쳐 갔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 때는 다시 미소까지 지으며 미옥은 떨리는 다리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늘은 많이 맞겠구나. 손을 씻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또 참아야 하는구나. 또 견뎌야 하는구나.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오늘도 그럴 수 있겠지. 만찬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미옥과 서길동도 다른 판사 부부들과 인사를 나누며 걸어갔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선배님, 다음에 또 뵙죠. 사람들이 하나둘 차에 오르고 주차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주차장 한 구석. 서길동과 미옥의 차 앞. 주변을 둘러본 서길동은 아무도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옥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내가 오늘 얼마나 창피를 줬는지 알아. 미옥은 비틀거리며 차에 부딪혔습니다. 제발, 여긴 바뀌잖아. 바뀌면 어때? 지금 아무도 없잖아. 서길동은 다시 한번 미옥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어서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미옥은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뺨에 닿았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일어나. 빨리 차 타라고. 미옥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깜빡였습니다. 미옥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서길동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저편, 기둥 뒤에서 누군가가 그 모든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찍은 사람은 후배 판사 정민수였습니다. 그는 먼저 나와 담배를 피우려던 참이었는데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던 선배 판사가 저렇게 아내를 폭행하다니.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은 약 2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서길동이 미옥을 때리고 욕하고 차에 억지로 태우는 모든 과정. 정민수는 차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배를 고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법조계는 좁았고 서길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판사 자리에 앉아 법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결국 그는 영상을 법원 내부 인권위원회에 조용히 제보했습니다. 동시에 몇몇 신뢰할 수 있는 동료, 판사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영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법원 내부 메신저 그룹에서 조용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봤어? 헐, 이게 진짜야? 서 판사가 이런 사람이었어? 2주 만에 대부분의 판사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서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전엔 존경하는 눈빛이었다면 이젠 불편함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길동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서길동 판사님, 감사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입니까? 출석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 도착한 서길동 앞에 태블릿 하나가 놓였습니다. 감사관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그날 밤 주차장에서의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자신이 미옥을 때리는 모습, 욕하는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서길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감사관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오해라고요? 영상에 명확하게 폭행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다툼이었어요. 판사님,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감사관이 파일을 꺼내 책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길동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감사는 2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미옥도 남편을 감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이 원래 좋은 사람인데 제가 화나게 해서. 하지만 감사관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이게 처음이 아니죠? 미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맞으셨습니까? 감사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진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판사예요.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있습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입니다. 결혼하고 5년 후부터 미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맞았던 날, 밥이 늦었다는 이유로 식탁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혔던 날,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 갔지만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했던 날, 시어머니의 구박과 학대, 판사 모임에서는 사랑하는 남편인 척 연기해야 했던 이중생활,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던 절망. 말하면서 미옥은 계속 눈물을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삼켰던 눈물들이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엄중했습니다. 서길동은 직위해제되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시에 경찰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고위 판사 30년간 아내 폭행 의혹, 법복 입은 가해자, 법원 내부 충격. 서길동의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법조계에서 쌓아온 명성, 존경, 지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미옥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이혼만은 하지 말자. 응? 내가 변할게. 진짜 이번엔 변할게. 하지만 미옥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이요. 30년 동안 당신 말만 믿고 참았어요. 당신이 변한다고 했던 게 몇 번인지 알아요? 20번도 넘게 들었어요. 이젠 늦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서길동은 발악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평생 나한테 빌부터 살았으면서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잖아. 나 없이 어떻게 살 건데? 그 순간 미옥 곁에 있던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서 판사님, 부인께서는 이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셨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형사 고소도 진행 중입니다. 서길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옥이 더 이상 예전의 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2019년 봄, 법원 앞
미옥은 이혼 판결문을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미옥은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의 희생, 폭력,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었습니다. 석일동은 판사직에서 파면되었고 가정폭력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는 미옥을 원망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자신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미옥은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고 때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곳. 첫날 밤 미옥은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정말 해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옥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작은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미옥 씨 손길은 참 따뜻해요. 우리 며느리보다 더 잘해주시네. 어르신들의 말에 미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주말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20년을 참았어요. 근데 못 떠나겠어요. 애들 때문에. 미옥은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저도 30년을 참았어요. 하지만 용기 내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미옥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낸 여성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미옥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2020년 미옥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새 출발 카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카페 한쪽엔 작은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그런 문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미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미옥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요?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 진작 결정하지 못했는지. 그게 후회될 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제 한계였으니까요. 중요한 건 결국 제가 해냈다는 거예요. 2023년 가을, 미옥은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라는 주제였습니다. 강연장엔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참으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하지만 침묵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낸 순간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미옥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엄마도 아빠한테 맞아요. 하지만 이혼하지 못하겠대요. 저희 때문이래요. 미옥은 그 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용기를 내도록 함께 설득해 볼게요. 그렇게 미옥은 또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2024년 현재 미옥은 62세입니다. 이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녀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숨죽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카페는 잘 운영되고 있고, 상담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끔 옛 기억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지워질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미혹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옥은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용기를 내셨다. 35년 넘게 폭력 속에 살았던 분이 드디어 이혼을 결심하셨다. 내가 그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일기를 덮으며 미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옥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침묵을 깨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30년 동안 숨죽여 살았던 한 여자. 하지만 그녀는 결국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침묵은 끝났습니다. 이제 미옥의 인생은 진짜 시작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바로 정미옥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정폭력은 절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공범이 됩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창작된 픽션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